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나이가 85 이제 겨우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시간들이 오는데 요새는 백수가 돼가지고, 예, 뭐, 어디서 뭐, 한 달에 750, 800 하길래, 그랬어요. 예, 나는 그냥 즐기고, 옛날 거를 회상하면서 그래 쉽니다. 저는 1900, 그러니까 67년에 미국에 가서 한 30년을 미국에서 응급의학하고 그 외과를 같이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도 아마 한 15년 될 겁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응급의학이 저한테 charming해요. 처음에 가서 내가 정신과를 할까, 응급의학과를 할까. 근데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인데, 인턴인데 말이요. 뭐, 영어를 옳게 할 줄 아나. 바로 응급실에다가 였어요. 근데 다른 선생하고 밑에서 일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솔로로 혼자 응급실에 첫날부터 거기 일하라 그래. 그래,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동외과병원에서 이제 중의로 제대했는데 전문의도 아니고, 그래, 그때는 이제 꾸미는 거 이렇게 봉합하는 건 좀 배웠거든. 그래서 저쪽에 응급실 문이 확 열리면서 손에 이렇게 거스에 피가 이래 묻어 들어오는 거, 저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 열리면서 들것에다가 환자를 들고 오는데 환자가 이러면서 얼굴이 하얗게 되면은 환자보다도 저가 먼저 더 놀래요. 인턴이 뭐를 압니까? 그래서 환자가 두려워서 의사가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숨이 가쁜 사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재밌지요. 예,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막 모아 쓰는 사람이 이제 레스피라토리 테라피라든지 브론코 다일레이터 이런 거를 주면은 금방 좋아져. 그리고 얼굴이 핑크 색깔로 되고 환자가 얼굴에 안도의 얼굴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30년을 지나면서 골프장에 가서 하루 건네 한 번씩 이렇게 골프도 잘 치지도 못합니다. 뭐 한 100대 가까이 치는데 그래도 그게 인생의 진짜 낙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가 대구 동산의료원 책임자를 하면서 와서 야, 너 이래가지고 놀고만 있을 거냐? 이러길래 글쎄 나도 가보고 싶은데 내년에 우리 아들 보내놓고 대학교 보내놓고 다 보내놓고 그래 갈게. 이래서 이제 한국에 94년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 일주일 지냈는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조폭이 환자를 하나 데리고 응급실에 왔는데 환자가 죽어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죽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 잘 못 살립니다. 금방 죽었는 사람은 아직 VF가 뜨고 이렇지만은 한일자로 이렇게 에이시스톨로 되면은 못 살리지요. 그것도 몸도 착고 이러면. 그래, 술집에서 농락을 하다가 여자가 안 들어주고 자꾸 쳐을거니까 여자가 자리를 비켜가지고 밑에 층에 가서 큰 길을 건너가는데 달아나다가 보니까 와서 택시가 탁 치였어. 그럼 턱 엎어졌는데 뒤에 오던 차가 또 치여버렸어.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벌써 왔는데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이제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조폭 아닙니까? 조폭거든 상당히 높거든. 이 주먹도 씌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꽝꽝 이렇게
공갈을 치면서 말이요. 여기 의사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뭐 의사 물론 있었죠. 전공의가 있었는데. 그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응급실 바닥은 형편없이 난장판이 됐고 책상은 다 거꾸로 뒤집어 엎였고 차트는 온 동네가 흩어져 있고 이래. 근데 재밌는 얘기는 제가요 미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기라 한국 사회를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4시 어디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새벽 4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차를 몰고 갔습니다. 또 갔는데 사람들이 한마당 응급실 앞에 서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한 사람이 오지만 너가 누구냐? 그래 내가 응급실 책임자입니다. 내가 응급실 책임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S자 들었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야, 이 S야! 하면서 이래 하길래, 야, 기가 차지도 안 하거든. 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응급실 의사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다른 쫄마이들은 옆에 쭉 있고, 한 30대 1 정도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내가 붙들고 말이야. 이 다리가 아마 잘못 올라갔겠지. 근데 그 사람의 아리 쪽 가운데를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탁 차니까 그 사람이 움찔거리면 이제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사태 파악하고 문 앞으로 잠그라고 그러고 뒷문으로 튀어가지고 저 방에 올라가서 안에 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전화기를 들고 중부경찰서, 중부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당장 와서 이 사람을 컨트롤 못하면은 지금 4시인데 8시만 되면은 내가 청와대에 바로 전화를 할 거라. 그때 대통령이 나하고 몇 촌 됐느냐 하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 공갈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전에 경찰이 2사람이 왔는데 경찰이 그 조폭한테 끌려가 저 엑스레이과 근처에 쫓겨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려. 그래 한참 있는데 밑에서 전화가 또르르 왔는데 경찰차가 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스와트 팀 알지요? 스와트 이 봉고차 같은데 말이요. 경찰들이 철모 쓰고 방맹이 들고 중무장을 해가지고 한 10사람이 와가지고 그 깡패 그 조폭을 땅에 질질 끌면 안탈락하는 놈을 끌고 이래가지고 타가지고 결국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시작한 응급인데 보니까 너무 그 응급실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그 아마 그 응급의학에 뭐 빛나긴 뭐 사실은 뭐 초기에 참 노력들 하냐고 수고를 했지요. 그래서 응급실 체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QA를 했습니다. Quality Assurance QA를 해가지고 처음에 8시간 반 평균 체류 시간이 그런 거를 QA를 해서 한 6개월 후에 5시간 반 그리고 나머지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3시간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일본 오사카 The World Emergency and Disaster Meeting에 가서 내가 오프닝 스피커로서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내가 사실 여기 연설을 하러 왔는데 말이야. 연설을 잘 못하거든 의사니까 제가 한번 대구에서 그 학교 총장이 이제 그 교수들 연수회를 하는데 처음에 하는 인사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인사가 하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똑같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동료인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그 무슨 말인지 이게 서울 같은 사실 잘 모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다. 한 배를 탔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된 점이 있거든. 우리는 급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몸에 그 불편한 게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게 생명 위협적인 상태가 되면 정말로 자기가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고 그만 완전히 실망 가운데 헤매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응급의학을 하시는 동료인들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직업 아닙니까? 그 멋이 있습니다, 진짜로. 멋이 있어요. 의료의 학과 중에 제일 멋이 있는 게 응급의학과입니다. 우리 대한응급의학회도 우리가 30년 전에 이제 이게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각 병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의학 과장도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직책을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운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거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의 이념의 차이와 약소민족이라는 그러한 대가로 한국이 양분되어서 북과 남이 서로 대치를 하고 포화 속에서 서로 동족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최빈국 중에 하나를 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거리에는 걸식자들이 이 그릇을 들고 다니고 만날 구걸을 하고, 속이 아프면은 그거는 한 가지 진단으로 끝나요. 속병. 그래가지고 약 먹고 낫거나 죽거나 두 개 중에 하나. 그래 수많은 동포들이 진단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응급의학이라는 단어도 없었지요. 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누굽니까? 눈부신 노력과 괄목할 만한 정신력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던,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러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적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무력으로는 6대 강국에 속해 있어. 우리 이러한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여기에 앉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오시지 않은 여러 선후배 의료인들의 역할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분명 큰 일익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응급의학은 날로 발전하여 지금은 이제 그 성숙기에 들어설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COVID-19 월드 에피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애를 썼지요. 저는 응급의학을 하신 분이 제일 일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막 뛰고 말이에요. 밤낮으로 콜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COVID-19이 그 한창 유행을 할 때 그 뉴스, 국내 뉴스, 국외 뉴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단위 인구당
코비드 19으로 치사율이 제일 적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적었어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이, 우리나라는 5천만 아닙니까? 내가 딱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 훨씬, 그것도 그냥 5열이 아닙니다. 한 35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유럽 물론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그 신문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무슨 뺑뺑이를 돌리다가 누가 죽었다는 거. 또 뭐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전공의들이 뭐 어플라이를 안 해가지고 지금 다운힐에 가고 있다. 이게 원인이 아마 하나가 아닐 겁니다. 몇 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의료보험이라는 일정 그 돈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쓰려 그러니까 커버를 못하니까 국가에서는 하라 이러는데 못하겠다. 자유민주주의거든.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거기에다가 말프랙티스, 그러니까 의료사고,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일 잘해놓고 말이요. 이상하게 법정에 서야 되고. 근데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의 의료사고, 말프랙티스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이 의사마다 다 들어있어요. 미국에. 그걸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응급실에 일하려고 그러면 보수는 얼마, 말프랙티스 보험은 우리가 커버해주고 뭐하고 이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도 뭐 누가 나고 싶어서 납니까? 그렇듯이 우리 말프랙티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프랙티스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응급의료의 프랙티스를 모두 말도 아니지요. 우리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라 합니까?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구나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의료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다른 친구들보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월등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유용한 인재로 쓰이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탤런트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프리브리지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의료소송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학회에 가면요 의료뿐만 아니고 말프랙티스에 관한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스피커가 누구겠어요? 로이어, 변호사라. 그것도 말프랙티스만 전공으로 하는 변호사. 1년에 수백 케이스씩 하는 그런 변호사가 스피커가 돼서 하는 얘기 제가 딱 2가지만 여러분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지요. 그거를 한 뒤에 그거를 꼭 차트에 적어두라. 차트에 적어두라. 기록. 그럼 몇 년 후에 만약 소송이 붙었다 이러면요. 차트에 없는 거는 안 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차트에 없는 거는 안 했는 거라. 그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최선의 친절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친절은 많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예. 이 말이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사람 뒤로 돌아서가지고 우리한테 침을 뱉겠어요?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올해 고맙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요새 보면은 환자가 돌다 갈 데가 없어서 뭐 죽었다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Urgent Care Center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약해가지고 Urgent Care, Urgent 하는 말이 뭐예요? Urgent, 여러분 알죠? 급하다. 그리고 감기 들린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그 자체가 urgent한 거라 모르거든. 열이 펄펄 나는 아기, 기침을 계속하는 아기, 아이고 우리 아기 이래서 죽겠다. 그럼 바로 응급실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어전트 케어를, 그건 늦게까지 열어요. 한 10시까지 열어요. 그리고 아침 7시쯤 되면 벌써. 물론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내가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 아기를 둘이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어포인트도 하지만 보통 들어가면 그냥 환자분.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겠어요? 있을 건 제법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엑스레이, 그 다음에 EKG, 그 다음에 간단한 블러드 테스트. 예를 들면 슈거라든지 뭐 엘렉트로라이트. 그 다음에는 봉합 수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프린트. 이런 건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어지간에 여러분 그 스프린트 이래 돼가지고 그 이튿날 올소페딕 가라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이 urgent care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응급의학과를 하시는 분이 혹은 가정의학과도 좋습니다. 그거 좀 빼앗가지고 그 urgent care를 프라이빗 그거로 열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돈을 자꾸 이렇게 아끼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물론 이해는 가요. 한정된 재정에 국가에 쓸 돈이 너무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선진국일수록 응급의료가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죽이는 소사이어티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예. 내 말은 불필요하게 죽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소셜 메디신을 하지 말고 사회주의적인 의료 체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폴란서 같은 게 사회주의죠.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국가에서 의사한테 봉급 줍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컨트롤을 해요. 그 문제가 여간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수술하는데 석 달 후에 뭐 포인트를 하고 뭐 이런 말들이 흔히 있어요. 우리가 쓸 돈은 써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예. 그래서 너무 사회주의적인 복지 정책을 하지 말고 응급은 응급대로 더 그거를 해야 돼. 똑같이 다른 의료 분야하고 하지 말고. 그러고 저 생각에는 우리 물론 아까 최 교수님이 아마 중앙의료센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중앙의료센터 앞으로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은 저 생각에는 이 서울에 있는 중앙의료만 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센터가 있어가, 지금 광역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급 환자를 컨트롤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 그게 책임자는 아마 응급의료인이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못 간다? 그러면 저쪽에 전화해가지고 받아라, 이 환자. 그러면 의사끼리 안 받겠어요?
예, 한번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교수님 지역적으로 마무리 있어야 하지 발언 않을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응급의학을 하면서 다른 자기가 못 보는 과를 두려워하는데 우리 트레이닝에 그러면 안 됩니다. 트레이닝에요. 정신과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소아응급은 당연 산부인과 응급 이런 걸 다 해야 돼. 시간이 다 돼가지요. 예. 내가 곧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트레이닝에 소아응급, 정신과 응급,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응급 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병원전 응급의료 체계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저가 있는 엘더리가 현장에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슈거를 금방 해보고 그게 40대로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시저가 왔네. 그럼 거기서 포도당을 줘야 되고.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략 그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응급진료인은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은 죽음 길, 절로 가면은 사는 길이고, 이렇게 Y자로 갈라진 길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응급의학은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요, 한 케이스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2세 남자가 응급실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옆을 지나가서 레지던트한테 가족들 들으니까 안 되겠다. 영어로 묻지거든. What's the case? 이러니까 크로닉 알코홀릭인데 32세 와이프한테 5번째 서약서를 쓰고 나왔는데 남자 자존심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어디로 갔냐 아세요? 이 사람이 그 한약방에 가서 초우 있잖아요. 초우 원액을 물도 안 타고 원액을 사가지고 뒷복에다 놓고 모텔에 가가지고 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확 들어 마셨어. 내가 살아가 뭐 하느냐? 이렇게 못난 놈. 근데 그 환자가 우리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하는 말 알죠? 무맥성 전기 활동. 카로티드 펄스가 안만 지켜요. EKG가 아주 그러니까 바늘 같은 EKG, QRS.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QRS 넓이가 없다는 거래요. 이런 게 전 스크린에 1개, 2개 이런데 그게 큰 칸으로 한 10칸 이상. 그러니까 요 맥박이 안 많치고 EKG는 뜨고 사람은 죽었으니까 PEA 아닙니까? 근데 제가 VF에 여러분 많이 쓰는 그 약 있지요. 그 아미오다론, 에피 이거 말고 다른 약을 첫 약을 뭐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그네슘을 썼어요. 2g, 밀리그램이 아닙니다. 2g IV, 스타트. 또 2g. 그러니까 혈에서 팍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모럴 펄스가 잡히고 이렇게. 그 사람 한 도주 후에 자기 발로 걸어가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멋있잖아요. 32세 남자가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응급하는 의학하는 재미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간에
메이저 트라우마 환자를 딱 하면 수술해서 살릴 수 있고 아니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전 의료 확실히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요, AED로까지 동네 청년들이 막 칩니다. 살아요. 시간을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응급의료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